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토요일이니까 지난 20일 토요일 맞죠? 토요일 날 네, 조사받은 것. 오전에 시작해서 오전에 시작했습니까? 11시쯤 시작했습니다. 11시쯤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고 설마 시간까지 속였겠어요? 어디서 조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네. 청와대 영빈관이 그 사랑채 나 밖에 나면 사랑채가 있는데 사랑채 뒤편에 보면 네. 경호처 건물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청와대가 과거에 소유했던 빌라 같은 거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안가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장소에서 저희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한 거. 전 수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조사라고 다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한 거죠. 조사 그냥. 예. 그래서 뭘 조사를 했다는 건지 한 5시간 정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 다음에 새벽까지는 5시간이라고 해봐야 오후까지 한 거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올백 수사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6, 7시간 정도 하고 새벽에 한 1시 반쯤에 돌려보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시간 정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를 다 할 수 있나요? 조사를 다 할 수 있나요? 제가 네. 이제 최근에 네. 검찰은 아니고 경찰 조사를 받아본 입장에서 아, 그래요? 아니, 참고인으로요? 아니면 피해자로? 아니 피해자로지. 이제 뭐예요? 국민의힘에서 저를 2건을 고발을 해가지고 명예훼손? 한동훈 명예훼손하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국민의힘 의석수를 이제 총선 전에 4월 초에 예측을 했는데 국민의힘 망할 것 같다. 지역구 최악의 경우 73석밖에 안 될 것 같다 계산해 보니까 그거 했는데 그거를 진짜 찍혔구나. 와. 그거 가지고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죄가 되면은 전국의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는 다 기소돼야 돼 사실은. 그렇지. 저는 그거 찍혔어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혼자 너무 가세요. 정확하게 아니, 이거는 저희가 너무 정확하게 예측한 거 아니야?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집단 죄가 되는 거는 너무 정확하게 예측했다. 거의 맞췄어. 짜증나 이런. 어쨌든 그런데 제가 2건인데 그거를 10시간을 조사를 받았어요. 10시간을 조사를 2차례 거쳐서 10시간을 조사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매우 심플해요. 이거는. 그렇지. 매우 심플해요. 내가 발언을 한 게 유튜브나 다 있고 다 있고 요거가 선거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또 하나는 한동훈 명예훼손 그것도 다 발언이 있어. 예. 다른 거 조사할 게 없어. 근데 생각해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그렇죠. 이게 5시간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도대체 언제 이 주식을 매입했으며 도대체 권오수하고는 언제부터 알았으며 도대체 지금 나오는 이종호하고는 어떤 관계였으며 걔가 왜 계좌 관리를 했으며 왜 전화를 했는데 던지라고 해서 던져서 누가 받았는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이건 3박 4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5시간밖에 안 했다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명품백도 이거보다는 심플하기는 하지만은 그렇죠. 도대체 그럼 명품백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시를 반납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반납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으며 청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청탁의 내용은 무언데 왜 그러면은 갑자기 국가보훈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최지용 목사한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알려줬냐? 이게 청탁이 된 거는 안 된다고 김창준 의원 관련 네, 맞아요. 김창준 의원 관련. 그런 게 도대체 여기에서 청탁이 안 들어왔으면 왜 들어갔냐고. 그게 전화가 왜 갔냐고. 그러니까 행정관이 그렇지.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훈부에 정확한 보훈부에 알아보니까 안 된다라고 하더라 등등등을 해서 이게 5시간 만에 됩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의원인데 그분이 혹시 돌아가시면 우리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느냐 그거를 누가 이제 최재형 목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전해준 거죠. 전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국가보훈부에 문의하고 청탁한 것 같으니까 그거에 관해서도 사실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알선을 한 거죠. 이제 거기 아래 있는 사람이 물어봐서 조치를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거길 물어봤으니까. 그다음에 디올백만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양주도 받았고. 조사 시간 관련해서 이거는 제대로 조사됐을 리가 없다. 이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제가 최근에 입회한 경찰 조사에서 4시간 걸린 4시간이면 짧게 걸린 거예요. 건이 뭐냐면은 교통사고 음주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어디서 먹었나요? 어느 호프집에서 먹었나요? 몇 킬로를 운전했나요? 뭐 반성하나요? 끝. 이 내용을 조사하는 게 4시간 정도 소요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기초조사하고 뭐 무슨 뭐 주민등록 번호니 뭐니 이런 거 좀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사건 내용 조사하고 마지막에 변호사와 입회하는 경우에는 조서를 다시 읽어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잖아요. 읽어보는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걸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가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죠. 수정 요건이 있는데 그게 적어도 1시간씩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를 5시간, 6시간 만에 그 계좌 쓰인 게 몇십 개인데 그거를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했다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이달 중순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70쪽 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서 제가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서면 조사라는 것에서 이미 예상 질문을 다 준 거일 수밖에 없어요. 아, 예상 질문 뭔지, 시험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네. 뭘 물어볼 건지를 다 물어봤고 네. 거기에 대해서 몇십 페이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이미 낸 거죠. 그리고 네. 이 시간 안에 그 조사를 끝내려면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만 물어보고 그대로 답변하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답변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해야 끝낼 수 있는 시간이죠. 아니, 검찰이 설명한 게 있어요.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그 외의 것만 물어봤다고 검찰이 지금 사이드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 그럼 그 서명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다 맞다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김건희 씨가 지적이십니다. 보내준 내용이 다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게 맞습니까? 그게 정확히 맞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김건희 씨가 소명한 내용들을 검찰은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 보셨어요? 이게 수사가 아니라 이런 검찰이 있으면 제가 좋아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인권보호의 수호자죠.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이게 특히나 사건이 그러니까 고의가 문제되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 본인이 계좌 제공한 것은 다 사실로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주가 조작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당신 마음속에 그 당시에 범죄 당시에 무엇이 있었나 이걸 밝혀야 되는 사건인데 그러면은 사람을 자백을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전 같으면은 뭐 그러면 안 되지만은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을 썼죠. 강압적인 방법을. 근데 요즘에는 과학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학 와서 수사? 수사라는 것이 네. 와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허위 답변을 하면 그에 대해서 증거를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예. 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렇다면 이 답변하고 틀린 B라는 증거를 내놓고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C라는 증거를 다시 내고 이건 어떻게 해명할 건데요?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진실을 말하게끔 하는 게 수사 기법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찰이 내놓은 이 과정을 보면 이미 서면으로 다 주고 그럼 그 서면을 그 수사실 외에서 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지라고 하면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다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변호사가 많이 도와줬겠죠. 그 변호사를 끼고 답변을 다 작성한 상태에서 그거는 그러면은 조사가 다 됐다라고 넘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뭐 3,300원에 뭐 8만 주 매도 하셈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김건희 쪽에서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증권사 직원들과의 통화 내역을 보면 그분도 뭐 알고 계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황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네가 공범 아니냐? 너 언제부터 이랬냐? 라고 이렇게 법정 기록 보면 다 진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2009년부터 이렇게 쭉 같이 해온 것 같은 공범의 흔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단순히 이제 방조범이라고 이제 검찰이 최대 뭐 해봤자 방조범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거 뭐 방조범이든 공범이든 뭐든 간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에 관해서 김건희에게 질문을 했을 때 김건희 씨 측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걸 좀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조선은 공개를 못할 테니까. 네, 그걸 좀 흘려줬으면 좋겠어. 나오는 이런 거 내용- 흘려줘야지 검찰이. 아니, 나오는 내용은 뻔한 거예요. 네. 난 통장을 맡겼을 뿐이야. 아무런 것도 몰라. 아니 그거는 근데 네. 매도 하셈 해가지고 한 8천만인가 이렇게 즉각 지금 바로 받아버렸거든요. 네. 그 수량을 그러면 그게 짜지 않고서야
공모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8조 만에 어떻게 당신 계좌 쪽에서 받아? 그리고 당신이 몰랐으면 증권사 직원들이랑 이 뉘앙스는 뭐야? 당신이 분명히 알았다는 거잖아. 에? 주가 조작 세력 주범들이랑 알았다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은 이사 명함만 들고 다녔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는데 권오수랑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 모아볼까요? 그 이야기도 했잖아. 그 이야기 안 했어?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 그리고 아니 당신 지금 그때 당시에 한 현금이 50억 있었는데 한 30억 이상을 이걸 투자를 했더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산에 현금에 60% 70%를 갖다가 꼬라박아? 에? 확실하게 오를지 모르는데 그거는 당신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공모한 거네. 요렇게 물어봤을까? 아니면 물어봤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아니 앵커님 이런 사건은 질문할 거였으면 네. 공개 소환을 했겠죠. 그 정도 상황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6명이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2개 의심되는 계좌, 그러니까 유죄로 확정됐던 계좌 중에서 김건희 씨가 계좌로 활용한 게 48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안 됩니다만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정도 상황이 있으면 네.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 건건입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명확한 유죄 단서를 검찰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김건희 씨 측에서 온 서면을 갖다가 퉁치고 넘어갔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닌 이상은 지금 뭐 대여 시간 지금 7시간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요. 말하는 게 재밌어요. 시간을 아끼려고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조사했다는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면 저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분 식성이 샌드위치 위주로 드십니다.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온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정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 뭐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밥 드시겠어요? 그 연분이 얼마나 높은데? 제가 그것까지 몰라가지고 그런 분이셨군요. 예, 그런 분이십니다. 뭐 예. 밀가루가 좋은 건 아닌데. 국밥집 조사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여겨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창성동 뭐 부속 청사 뭐 안가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뭐 조사받는 것도 이례적인데 뭐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어떤 식으로 이건 상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밀실에서 비공개로 딱 하면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우병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우병우가 예전에 국정농단으로 이제 조사받으러 갔을 때 그 사진. 그 조선일보가 3km가 떨어진 높은 건물에서 그 컨버터라고 배율 높이는 것까지 해가지고 사진 기자가 그때 찍었어요. 그때 우병우가 딱 이러고 있었고 검사들이 이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 이러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님도 제가요 이러면서 팔짱 끼고 조사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도 검찰 소환 조사 받고 지금 현직 야당 대표도 소환 조사 받고 뭐 재벌 총수도 다 소환 조사 받고 그러면은 도대체 김건희는 뭐냐? 그렇죠. 김건희 여사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건희의 나라라고. 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김건희의 나라인 것 같은 게 오늘 주요 신문들이 정말 좀 안습이었습니다. 우병우는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멀리에서 사진이라도 찍었잖아요. 어딘가에서 장소가 특정됐기 때문에 그거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었거든. 근데 이번에 신문들 쭉 보니까 뭐 영상은 말할 것도 없죠. 무슨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거를 쓴 신문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 나중에 배포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배포했었던 사진들을 짜깁기 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저널리즘이라는 게 사실은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현장 기록을 사진 기자가 찍기 때문에 사진사라고 안 하고 사진 기자라고 하거든요. 영상도 본인들은 촬영맨이나 촬영 감독이라고 하지 않고 촬영 기자라고 하는 게 우리는 현장을 기록한다라는 거. 근데 현장이 없어.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장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해외 언론은 이거는 게티 이미지다라고 해서 게티 이미지라고 써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써놨어. 그것도 안 써놓고 자료 사진을 전부 다 박아놓으면서 이 관련해서 쭉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검찰과
언론이 굴욕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론 입장에서도 엄청난 굴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에요. 네. 근데 수사한 공간이 경호처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호처는 누구를 경호하는 거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을 경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전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도 절대 찍힐 수 경호처밖에 없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경호처의 요구를 검찰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수사 대상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다 받아주는 그러니까 매우 법의 평등성에도 어긋나는 일들을 버려놓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검찰총장마저도 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지휘 책임자도 패싱한 일이 벌어진 거라면 저는 이 모든 수사는 김건희 씨만을 위한 수사였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 절차도 다 위반한 내용들일 수밖에 없다.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거잖아요. 검찰총장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네. 30분까지 5시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그리고 1시간 30분 동안 저녁 식사, 네. 그다음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명품 가방 수수.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는 밤 11시 20분. 그러니까 식사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12시간이라고 보면은 9시간, 10시간 지나서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제 보고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로부터 이제 받은 거잖아요. 예. 나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고, 일단은 이유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거는 검찰총장은 이 수사 라인에서 배제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이게 지금 수사를 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했다라는 건데 예. 그때 그거는 예. 윤석열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이 수사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제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이해충돌에 따라서 당연한 거잖아요. 예. 이원석이 왜 이거에 배제를 받아야 되죠? 언제부터 추미애 장관 얘기를 그렇게 잘 따랐다고 이 정권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그 기사가 오늘 이제 출근길에 그 검찰총장 얘기한 거 말고 그 취재해서 나온 게 이거였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원석이 이거는 이원석의 의중을 정확하게 대검에 통해서 기자들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디오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중앙지검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렬한 행태의 해명이다. 국민에게 부끄럽다. 이원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검찰총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총장까지 했으면서 총장을 이런 식으로 개망신해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리고 이거 되게 웃겼던 게 이원석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수차례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 배제를 갖다 철회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끝까지 처리 안 해줬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해충돌,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를 한 건데 그다음 검찰총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이 수사를 배제해야 될 한등의 이유도 없어요. 근데 지금 유지하고 있고 민정수석실 딱 5월 달에 만든 다음에 6일 후에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에서 서울지검장 싹 바꿔놓고 그 팀이 지금 수사를 다 진행을 한 건데 검찰총장까지 패싱을 했어요. 그럼 뻔한 거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과 서울지검장이 서로 직거래를 통해서 소위 김건희 수사를 갖다가 그냥 약속된 시나리오대로 진행한 것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가장 불쌍하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근데 되게 매우 불쌍해하는데 저것도 화가 나요. 저걸 모르는 게 말이 돼요? 대검이 바보입니까? 대검이 서울지검이 수사하는 내용들을 전혀 파악을 못해가지고 수사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수사 끝나기 2시간 종결됐을 때 그 내용을 듣고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정확한 상황은 오늘 서울지검장의 수사 보고를 들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저는 검찰총장을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건가? 그럼 검찰총장의 자기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을 갖다가 다 지금 저버린 수사가 벌어진 거죠. 아무런 권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권력을 그럼 이제 그만뒀어야죠. 김건희 또는 이호수 검찰총장은 윤석열에게 집중돼 있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지. 예.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이 침해당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디올백 관련해서는
디올백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백보양보해서 지금 4년 전에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지휘권 배제하라라는 그 뭐 훈령입니까 지시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지만 서울지검에서 그러면은 디올백 관련해서는 이호수 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미리 보고를 해서 지휘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이 대통령 부인을 불러서 우리가 디올백까지 수사하게 된 것은 갑자기 우리가 설득해야 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라는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냥 일반 사람을 조사할 때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조사하는 법이 굉장히 드문데 심지어 대통령의 부인인데 갑자기 조사를 하고 그걸 또 오케이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서울지검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검찰총장 패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장소를 이렇게 비밀로 하고 시간도 토요일로 잡은 거는 기자들을 패싱한 것이고 기자들을 패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짠 것이고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이 앞뒤로 끼고서는 이원석 총장이 계속해서 수사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러 패싱한 것이고 여러모로 VIP 패싱 조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한 말, 이 말을 보면 이원석 총장은 서울지검을 질책하지도 않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들이 이번 사태 관련해서 이번 사태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 감찰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하다.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검찰에서 굉장히 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지금 출근길에 9시에 그렇죠. 물어본 예. 도어 스태핑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당신을 패싱한 거는 이게 큰 일이니 감찰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곧 있으면 이 사람은 임기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미련이 있겠습니까?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세 자체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루저의 자세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에도 적고 그리고 후배들을 건사 후배들을 제대로 다독이고 격려하고 이래서 어떤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총장의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에 관해서 항의하지도 못했고 그냥 찌질하게 물러나는데 꼭 앞에 무슨 뭐 한자는 한두 마디 섞어 법부라기 뭐 이런 한자는 섞어 이런 이제 찌질한 행태를 끝까지 보이고 떠나는 검찰총장입니다. 이원석에 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조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석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뭐 이제 약속 대련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원석은 전형적인 검찰 중심주의, 검찰주의자예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이제 합을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김건희 여사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검찰 쪽 얘기를 들어봐도. 근데 대놓고 말했듯이 그렇다고 대놓고 들이받을 용기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고 네. 퇴임을 하게 되면은 수사 제대로 못한 인간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알리바이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려고 할 만큼 했다라는 맞아요. 거. 그리고 네. 워낙 지금 야당이 아예 검찰 해체해버릴 거야. 기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눠버릴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알리바이도 좀 만들면서 검찰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만드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지금 사실은 9월 15일인가요? 9월 15일에 이제 저기가 바뀌거든요. 다음 달이 그러니까 8월이면은 이미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야 되고 지금 사표를 내는 게 별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김주현 그렇죠. 민정수석 온 다음에 수사팀 싹 물갈이 했을 때 이게 예정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 던지든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눈치만 보다가 본인이 멋있는 척 다 하다가 이제 그냥 나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8월 달에 던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마다한 짓거리를 딱 그렇죠, 하고 그렇죠. 딱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달 남기고. 약속 대련이 네.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5월 3일 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수사팀 지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속하게 하라는 얘기는 본인의 통화를 해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을 패싱을 했어요. 그다음에 계속 누누이 왜 수사 안 하느냐, 왜 소환 안 하느냐 그랬더니 법 앞에 성역이 없다. 충분히 알 거다, 수사팀은. 내 의지를 다 알 거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부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서울지검장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얘기 뭐냐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서울지검장을 통해서밖에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서울지검장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어떤 의중인지. 근데 기자들 앞에서 포옹을 잡아야 되겠고, 예. 그러니까 부역한 거죠. 사실상 부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질환 총장과 법불악이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계속 하는데 뭐 법이 귀한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한자 성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법악이 같은 검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귀한 사람들에게 아첨을 늘 해왔잖아. 예. 그리고 그렇게 승진했잖아요. 예. 특히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좀 심하잖아. 많이. 예. 법악이 같은 그런 검사들과 찌질한 총장의 그런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은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결과물은 뭐라고 예상이 됩니까? 뭐, 야, 이거 의혹이 있어. 혐의 있어. 혐의 짙어. 그래서 너는 공범인 것 같아. 그래서 기소. 뭐 이럴 가능성은 없잖아. 아니, 이 예. 시간이 객관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제대로 조사가 가능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서면 조사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진실을 파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방식,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기 때문에 예. 이제 불기소를 예정하고 이제 그렇겠죠. 형식을 갖췄다, 모양새를 갖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기소가 예정돼 있다. 이제 지금 어제 그 뉴스에서 흘러나온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명품백은 아마 권익이랑 유사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권익이랑 유사하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혐의 대통령 없다. 부인은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혐의 종결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고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문제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가 있으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불기소로 정리하면 말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9월 달에 예. 2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9월 2심 재판. 12일인가 그러니까 2심 있죠. 그때까지 끌어서 예. 2심 결과를 보고 예. 그때 결정해서 이 두 가지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검찰 내부에서도. 근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제가 볼 때는 이걸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는 과정인데 뒤에 한다는 건 만약에 두 번째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게 되면 검찰이 덤탱이를 쓸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불기소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했느냐. 타이밍도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첫 번째는 뭐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26일 날 있는 이제 탄핵 청원 청문회예요.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뭐 이런 거 다 지금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뭐 장모 최원순 씨 다 지금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지금 안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검찰 조사까지 다 받았다. 이제 다 검찰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나와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논리까지 만들어서 안 나오기 위해서 이거를 정리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나는 그러네. 알리바이네요. 예, 두 번째는 한동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동훈이 지금 당대표가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아니라 그 전에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건희 여사랑도 각을 약간 세우고 용산하고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또 이상한 소리 나오거나 뭔가 그러는 거를 좀 미연에 막아보자. 어쨌든 빨리빨리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 뭐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이제 수사 종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9월 12일에 지금 항소심 그렇죠. 선고 예정돼 있고 이거 명품백도 지금 어쨌든 유모행정관이 가가지고 지금 조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내야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다. 그냥 어떻게 됐든 뭉개든 뭐가 됐든 결론 내리자 이렇게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소심 이후가 아니고 항소심 전에 터는 게 맞겠다. 항소심 전에 그냥 이게 이미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면 그렇죠. 항소심 전에 터는 게 그리고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디올백이 아니에요. 주가 조작 사건. 조작이죠. 네. 주가 조작 사건은 중범죄고 디올백은 김건희보다도 윤석열이 이제 부정적다 관련해서 신고 의무 그렇죠. 고거고 김건희는 아니 본인들 마음대로 부정청탁
법만 관련해 가지고 그 법만 걸면 없다며. 공직자 부인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법에 없는 조항이니까 그건 뭐 죄가 없겠지. 그걸 약간 추가로 정리를 네. 해드리면요. 예. 그 아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서면으로 내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그 명품백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예. 남편분이 알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몰랐을 겁니다.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라고 공식 기록을 남기면 본인이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져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마무리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정청탁이나 뇌물죄 관련해서는 최 목사가 이미 본인이 수사받으러 가면서 내가 사실은 청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물을 줬을 때 받는다라는 것을 본인은 지난번에 그 화장품 주고 했을 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다라고 이미 진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 그걸 세팅해서 이 근거로 쓸 것 같고 제가 느낄 때는 조사를 이번에 이 전체적으로 한 것도 그렇고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명을 저는 그 행정관이 여사가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깜빡했다라고 얘기를 지금까지와 다른 말을 새롭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관련 변론팀이 전체 줄거리 세팅을 했구나.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어딘가에 남겨야 나중에 특검도 대비를 하고 공식적으로 줄거리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해명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번에 그 요식행위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그리고 이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계속 속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 풀어나가기 전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 듣고 한 30초밖에 안 되니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어.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에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합하면 77만 원 되네요. 예, 그거 다 바꾸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77만 원 최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 365일 연중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670-2571보다 더 유명한 전화번호가 있죠. 02800번에 7070. 이번 청문회에서 02800번에 7070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 주말께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비서실이 아니고 한 VIP의 비서실이 아니고 다대다. 그러니까 링크 역할을 하는 대표 전화번호고 그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서 경호처장이나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실이나 여러 군데에다가 링크가 걸리는 그리고 밖으로는 표현은 02800-7070으로만 표현이 되는 표시가 되는 그런 전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 취재와 지금까지 나온 팩트들 그리고 제 추정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거는 이미 나와버렸어요.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8월 1일자에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에 원희룡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순살 아파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철근 누락 논란 관련해서 이제 전화했다.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이랬거든. 그랬는데 그게 10시 10몇 분부터 해가지고 4차례였어. 그러니까 그 일시랑 딱 정확히 맞아. 예. 그리고 02800-7070으로 온 거야. 직접 통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전화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무슨 뭐 조태용이랄지 안보실장, 주진우, 그 다음에 이종섭 11시 54분 그리고 이종섭이 11시 54분 전화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다 취소해버리잖아요. 언론 브리핑 2시 다 취소해버리고 그냥 상황이 갑자기 급반전되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거를 대통령이 그럼 다 썼나? 대통령이 다 썼어도 뭐 이거는 그 뭡니까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02800에 7070에 관해서는 일단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예. 아니 상식적으로 예. 일단 원희룡 국무위원이죠. 예. 국무위원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법률적인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뭐 법률비서관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 그렇죠. 밖에 저는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다음에 조태용 안보실장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 그러니까. 그죠? 둘밖에 없죠. 예. 이종섭은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비서실장이면 얘기 못했을까요? 그렇지. 대통령이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 라인 자체가 원희룡을 빼고는 이 세 사람은 다 소위 박정원 전 수사단장 문제 또는 최혜병 수사단장 문제와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주진우 그 당시 법률비서관 그 다음에 또 연결된 게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수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나고 아마 비서실장이 이렇게 전화했으면 비서실장한테 화냈을 거예요. 주진우나 조태용이나 지금부터 이종섭이나 뭐 하자는 거야? 예를 들면. 전 그래서 이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대통령의 전화고 대통령이 이분과 관련해서 경로했고 그다음에 또 이거 전화가 있기 전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31일 8시 46분에 네. 예. 이 통화 그럼 첫 통화 시작. 부속실장이 인지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보고가 올라왔고 보고에 경로한 거니까 다 그럼 이 세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달리 이걸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을 봐주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대통령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관계가 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얘기했던 게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장관에게 전화통화로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라는 거니까. 철군 누락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윤 대통령이 800에 7070에 전화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사용한 전화가- 기록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뒤에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 그렇죠. 그 번호로 오전 11시 9분에 조전실장과 32초, 11시 43분에는 주전비서관하고 44초, 그리고 오전 11시 54분은 이전 장관한테 전화가 걸려왔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 이후에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예. 이렇게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장관에게 수시로 전화를 몇십 초씩 걸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280에 7070은 링커되는 전화번호가 맞아요. 그러니까 회의실에서도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꽂히는 거야. 그래서 전화가 연결이 돼 있으면 오히려 통보가 오겠죠.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저쪽에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띠릭 울리겠지. 그러면 해가지고 할 말하고 끊고 뭐 이런 방식이겠죠. 근데 예.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님이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예. 김건희 여사 같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굳이 왜 전화 통화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 회의를 하시겠죠. 대통령을 아니, 회의를 그러니까. 하시겠죠. 항상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다른 시나리오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추정은 해보는 시나리오 거죠. 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10시 59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0시 21분부터 53분까지 4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거고 10시 59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원희룡한테 지시했다 요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9분 조태용, 11시 43분 주진우, 11시 54분 이종섭 이렇게 전화가 갔다라는 건데 예. 이때 지금 그때 회의 중이었나요? 근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근데 해가지고 경향신문에서 얘기한 건 수석비서관 회의 중이었다. 회의 중이었다. 아니요, 조선일보에서는 그런데 음. 우리가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10시부터 몇 시까지 회의가 진행됐는지에 관해서 확인을 국회의원들도 못 하고 있고 박종훈 대령 변호인 측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서 특정 시점을 완벽하게 몇 시부터 몇 시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밖에 없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해야죠. 네. 회의록이 있는지 수석비서관 없는지 회의가 몇 시부터 몇 시였는지는 알 그걸 수가 아직 없다. 몰라요. 어떤 언론도 모릅니다 지금. 지금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그럼 그거를 속단을 좀 한 거네요. 그 어렴풋하게 10시부터 11시 즈음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건 추정해 주는 게 조태용 그 안보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대충 그 시간대에 수석비서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당일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추정을 해보는 거는 야 회의 도중에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 김용현 아니냐 또는 김건희 아니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리를 그렇게 하다가 원희룡이 나와버리니까 원희룡은 지금 조선일보 8월 1일자 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보도니까 저거는 팩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도에 유추해 놓고 보면 아 대통령도 썼구나 저 번호를. 그렇다면 회의 도중에 했네. 저거는 10시 10 몇 분부터 그냥 4차례를 한 거니까. 그러면 다 쓸 수 있는 전화번호인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링크가 되는 전화번호인가? 아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한 게 7월 31일밖에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군사법원에 제출된 게 뭐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인가 요거를 몽땅 다 내놔라. 02800-7070과 관련해서 그 전화, 착신, 수신 이거 다 내놔라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7월 31일만 있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네. 네, 나머지 것들은.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확인이 안 돼요. 나머지 그러니까 전화 통신 기록들이랑 여기 다 맞춰봐야 돼. 근데 그 전에 통신 기록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개입됐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부속실장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전화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은 뭐 아까 전에 이제 더 이제 그 다른 기관에서의 통화 목록이 좀 나와봐야 안다라고 하지만은 거의 안 쓰이던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특정 기관에만 딱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원희룡 장관도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통령이 쓰는 번호가 이게 맞을까? 원래 공식적으로? 저는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사가 쓰고 그냥 우리가 처음에 이거 나왔던 게 결국 5층 전화번호 아니냐. 5층은 소집무실이 대통령실 소집무실이 이제 있는 데가 5층 전화번호 아니냐 이런 가설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냥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만 그러니까 해보면은 이게 원래 KT에서 그 자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자료 받아가지고 한 거 보면은 5월 23일 날 원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5월 23일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전날에 JTBC 보도였나 이게 있었어요. 맞아요. 보도가 딱 나오니까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바꿨다라는 거는 원래는 이게 경호처가 아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경호처하고 지금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김용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그 멋쟁 해병에서 6월 30일 날 야 김용현이라고 하면서 김용현 쪽으로 몰아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8월 2일 말고 8월 4일부터 실제 이종섭하고 전화 통화한 내역 보면은 김용현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쨌든 경호처랑 대통령이랑 여사랑 이게 같이 지금 묶음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흔적이 요 02800-7070의 7월 31일 10시 18분부터 11시 54분 요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나타나야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나타났다는 거는 8시 46분 그 임기훈과 강우구의 통화 그리고 9시 51분 또 다시 저 강우구가 부속실장이 임기훈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국방비서관하고 부속실장하고 통화할 일은 제가 보기에 얼마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없죠. 대통령실에서 거의 없다라고 보면 그리고 강우구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검찰총장, 지검장 시절 때부터 모셨던 사람이야. 그러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터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언지를 줬을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으로 제한된다. 아무리 김건희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외교부 엘리트 출신인 조태용한테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그것도 직책이 국가안보실장인데 직접 전화해서 사단장 좀 빼주라. 뭐 그랬다면 이 나라는 이제 끝난 거고,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단장 빼달라라고 김건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나라는 진짜 해체 수준에서 다시 리셋해야 돼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설마 그 전에 자기 최측근 말 잘 안 새나갈 한두 사람한테 하고, 그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이 참모들이나 내각은 진짜 정말 다 굽신굽신 모드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뉘앙스를 주면서 사실은 저기 VIP 뜻인데요 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뭔가 계속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은 회의실에서 딱 한 번 그거를 공개적으로 경로, 그게 쇼의 경로인지 아니면 진짜 경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그거를 표현했을 가능성.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부부니까 자기 남편 한 명하고, 그리고 수족처럼 부리는 부속실장 한 명한테만 전화해도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됐을 수가 있는 시간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네. 김정민 변호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라디오에 네. 나와서 이 내용은 이정호 이쪽 라인과 소위 VIP로 얘기되는 김건희 요 사이의 매개가 용산에 있는 검찰 라인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검찰 라인은 검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강희구는 수사관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집사 같은 생활을 했었던 거잖아요. 윤석열. 집사예요, 집사. 네, 그렇죠. 그 이렇게 네. 해왔던 게 하나라고 그러면 오전 통화가 그것이라면 예비 세팅을 한 거죠. 강희구와 그렇지. 윤기훈 간에. 그다음에 네. 회의 와중에 대통령이 800-7070으로 이정수한테 전화를 했고 네. 8월 2일 날 12시에 3번의 통화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어쩌면 대통령이 아니라 소위 이 김건희 씨가 통화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3분 동안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에 의하면 한 그렇죠. 통화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세팅이 쭉 되죠. 그렇게만 따지면. 그렇지. 미리 세팅해 놓고 대통령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충분히 알아들었지라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중간 과정을 보면서 뭔가 지금 잘 안 되니까 8월 2일 날 정확하게 다 뭐 법률비서관 다 확인한 다음에 2일 날 이렇게 해 하고 8월 8일 날 휴가 전날인가요?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하잖아요. 다시 한번. 되는지 안. 그럼 이렇게 보면 시나리오는 맞죠. 대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 그렇지. 부분인 거죠. 이게 맞는지 그렇죠.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핸드폰 압수수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 네. 가장 그 취약 지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이게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이 대통령실 여기에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경호처라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까지 이 정부가 시작하고 막 되짚어보면은 모든 게 다 경호처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관저에 한남동 관저에 천공이 왔냐 안 왔냐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 약간 논란이 된 거를 다 덮어준 게 다 경호처였고 지금 김건희 여사 최근 지금 검찰 조사 받은 것도 경호처예요 지금. 경호처 지금 창성동 거기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몸처럼 밀착돼 있고 경호처장 김용현은 윤석열의 충암고 선배. 그렇죠. 이고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는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제 이상민이 있는 거고 그렇죠. 충암고 후배. 그래서 이제 양쪽 큰 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여기가 이 정권이 무너지면은 제가 보기엔 경호처 여기에서 리크가 생길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임성근의 통화 내역에는 주요 패턴이 좀 있습니까? 지금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청문회 도중에 문자로 주고받은 사람도 검사고, 그리고 의심을 했었는데 용인 수지에서 만났는지 접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접촉한 사람도 전화로 접촉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검사인 걸로 확인은 됐거든요. 그 광주지검의 검사인 걸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촌 동생이니까 여러 군데 아주 정확하게 법적으로 본인이 살아나려고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는 본 것 같아요. 열심히. 그리고 이게 저는 이것도 원래 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랑 친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임성근이 안규백 의원에게도 전화했었어요. 아, 구명을 한 건가요? 왜 전화를 했을까요? 14분 29초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그 가지 말고 다 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다 까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지금 상황에 임성근이 처해 있었고 안기백 의원은 무슨 말을 또 들었는지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또 두 사람의 친분 관계는 익히 들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뭐 민주당 의원이고 누구건 간에 무조건 다 까야 된다고 봐요. 진실은 밝혀져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임성근이 예. 지난해 7월 28일에 이제 사실상 직위해제가 되고 이제 아웃인 상황에서 로비가 시작됐다고 본다면 정말 이종호 한 명만 믿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호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같이 단톡방에 이렇게 단톡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번 골프 치러 온다라고 하고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지만은 주가 조작으로 유죄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거의 구명 활동을 다 했다. 이게 이제 광주고검의 본인이 외사촌이라는 이 검사한테도 했을 거고 그렇죠. 안규백 의원한테도 했을 거고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종호가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또 뭐 대통령실에 용산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지금 임성근하고 이종호하고 직접 통화한 내역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미스터리고 저도 참 놀랐는데 그러면 이건 3쿠션으로 갔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저 스픽스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임성근은 전화가 여러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화번호 이게 쭉 통화 기록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군사법원에서 요거 특정해가지고 변호인들이 특정해서 요 전화번호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 전화번호가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그 전화번호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전화번호분지도 번호가 특정이 모르고. 안 되면 전화번호. 자, 그리고 그 광주고검의 검사 있잖아요. 검사랑 문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청문회 때. 그때 그러면 휴대폰 가지고 있었잖아. 그 휴대폰 번호도 뭔지 몰라. 그리고 또 다른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뭔지 몰라. 왜냐? 결정적인 게 7월 28일부터 지금 이렇게 쭉 통화 목록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데 7월 28일에 그 난리가 나고 김계환 사령관이 당신은 보직 해임 수순이야라고 했을 때 박종원 대령에게 엄청 통화를 하거든. 근데 그 목록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예. 다른 전화를 했다. 그렇죠. 주장해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목록이 안 나오거든. 여기 7월 28일부터 지금 8월 8일인지 9일까지의 임성근의 통화 기록에는 착발신 통화 기록에는 박종원 대령이 없어. 근데 박종원 대령은 뭐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받았는데 전화를 일부러 피했다,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화번호가 아니잖아. 야, 이게 그럼 몇 답답하네요. 개인 거야. 아니 이게 네. 왜 이 간단한 게 수사가 안 되는지가 정말 너무 속이 터지는데 통화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통화 수발신 내역이 그 통신사에 1년치만 남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7월에 작년 7월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지금 7월인데요. 이거를 이게 단순하게 이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통신사 몇 개, 수백 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3개밖에 없어요. 3개, 4개밖에 없어요. 거기다 보내서 그렇죠. 쓰고 있는 번호 다 받아서 이 달에 7월하고 8월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받으면 간단합니다. 이거를 법원은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명의의 모든 휴대폰을 검색해봐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네. 법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건 자체가 네. 지금 임성근의 구명 자체가 법원에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판사가 그걸 명령할 리가 없겠죠. 본인의 월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임성근이 그 현직 검사한테 14차례 문자 한 번. 이 현직 검사가 임성근에 5차례 전화를 했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기 구명은 하나가 전개가 된 거고 현직 검사를 통해서. 자, 근데 이 이종호 전화번호도 안 나오잖아. 그렇죠.
이 번호로는 이종호 전화번호도 안 나오고 박정훈에게 전화했던 그 횟수도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럼 얘기가 나오는 뭐야, 게 이게? 송모 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송모 씨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종호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모를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사이드로. 예, 근데 송모라는 사람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송모가 링크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예. 그럼 이제 그 송모를 빨리 불러가지고 전화번호를 압수수색을 하든 뭘 하든 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작정을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본체는 지금 공수처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공수처를 보면 미적미적 되고 있고 뭐 펀판이 통화 기록 조회하면 안 된다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계속 수사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고 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공모의 관계에서 은폐하고 공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검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거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 명쾌한 거죠. 저는 국회에서 공수처가 수사 기록 그 공개 신청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법원에서 이 기각이 됐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 기록 조회라는 것은 그 수사 기록을 보고 그걸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거라서 웬만하면 허가가 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 법원 판사가 그거를 불허했다는 것은 무슨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했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뭐 요건을 제대로 달지 않았거나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검사 경력이 몇 년인데 수사조회 신청자 하나를 못 해가지고 그걸 불허를 당합니까? 그걸 어떻게 신청했길래 그 신청서를 저는 국회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판판이 낼 때마다. 이게 지금 뭐 통신기록 조회는 그 어떤 사투리를 제가 쓰자면 끌적끌적 깔짝깔짝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검찰의 권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대질 신문도 좀 하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말씀하신 네. 뭐 다 아시는 겁니다만 이종호랑 도이치모터스의 수사를 갖다가 네. 변호를 했던 사람이 2부와 4부에 다 있고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공수처가 몰랐을까요? 전 공수처도 알았을 거라고 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차피 기획설, 음모서 같긴 합니다만 소위 공수처 2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수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김건희만을 위한 나라, 김건희를 지키는 나라라고 외에는 도이치모터스 중앙지검장 이후에 한 4, 5년 끌어서 지금 이런 결론에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조잡한 결론에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최상병 수사위하고 사건도 한 3년 끌어서 정권 다 마치고 절렬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참 마지막으로 우려되네요.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다 모이고 있어요. 최상병 그렇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마지막에 한동훈 특검까지 제가 보기엔 다 모일 거예요. 한 군데로. 그렇지. 민주당은 지금 최상병 특검도 중요하긴 한데 빨리 김건희 특검 지금 추진해야 된다. 예,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에 굉장히 많은 게 물론 이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이제 여론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박지원 원장,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아침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똑같은 생각하시더라고요. 김건희 특검 빨리 해야 된다. 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에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지금 이번 검찰 조사도 밀실 조사도 그거의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최경영의 정치본사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일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내일 10시 5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